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 선물과 비투를 보며 점점 더 리스크를 겁내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10월과 11월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코인 청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하려고 청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기회라는 시각으로 보는 내용들만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청산당한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영상이나 글을 올렸을 텐데 검색 엔진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기회와 관련된 내용들만 검색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찬란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레버리지를 활용해 코인, 주식,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까요? 아마도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40대, 50대의 평범한 자산가보다 20대, 30대의 영 리치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시장은 닷컴 버블이 종종 언급될 정도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덕분에 인생 역전 스토리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자 뛰어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자산 버블은 현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빚을 내면 미래의 돈으로 오늘의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에는 만기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운 돈이 계속 유입되어 자산의 가격을 끝없이 올리지 못하게 되는 유동성이 더 이상 없는 순간이 되면 그 거품은 꺼지고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때 한 배 자산의 경우 20에서 30% 하락이 조정으로 끝날지라도 레버리지 3배, 5배의 경우엔 청산 혹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락한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며 다시 레버리지 시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며 자주 들은 말이 있는데 레버리지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라는 것으로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를 성공하면 자산 형성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굴러가는 우리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정말 쉽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로 부동산 대출 LTV 40에서 50%는 사실상 2배 레버리지를 의미하고 미국 주식에서 TQ, 속슬은 3배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코인 선물 시장에선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대화되어 최대 20배까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10억의 펫파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투자 방식은 2030년까지 5억의 파이어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식인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같은 기간 10억 파이어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5억 파이어족이 될 확률이 그만큼 하락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 투자에 있어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으고 애지중지 성장시킨 자산을 결코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10억 파이어족이 되면 좋지만 다시 시작점으로 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돈이 없으면 한 종목에 몰빵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을 굴려도 큰 돈을 굴리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그래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 성장은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배당금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성장 확률이 그만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레버리지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이대로는 인생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레버리지를, 아니,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현 상황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1억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돈이라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 일반 직장인에게 1억의 빚이 생기면 기존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1억을 시중대출 중간금리인 6%로 5년 만기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간 원리금을 매달 약 200만 원씩 갚아나가야 하는데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은 투잡을 감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략 30년간의 시간 중 5년 이상을 빚 갚는 데 저당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도 원리금 200이 빠지게 되면 주거지, 식습관, 옷, 인간관계 등
모든 게 기존의 삶과 달라지게 됩니다. 소비를 극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레버리지의 실패만을 가정하는 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투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보면 대다수의 성공한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빚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산 가격의 위기가 와도 버티면서 수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1억을 빚진 사람이 청산당할 위기에서 추가 담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무서움과 더 커져가는 빚에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투자에서 성공한 것일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높은 레버리지로 하루 만에 월급만큼의 돈을 벌게 되면 일을 하는 이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금전 감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만약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일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성공할수록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지고 어느 순간 단 한 번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변동성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성장시켜 온 사람은 하루 자산 변동폭이 200만 원이 되어도 200만 원을 작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벌었지만 그만큼 또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산이 오른 만큼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부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신다면 최소한 제가 만나왔던 부자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비투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배드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상승장을 코로나 때와 겹쳐서 이야기하시는데 저 역시 정말 유사한 느낌을 받기에 당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1년 한국, 22년 미국 모두 비투 피크를 찍은 이후 1년 내 조정장이 왔습니다. 더욱 문제가 큰 것은 코로나 때는 0%대 저금리였지만 지금은 4에서 8%대의 금리로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란 점입니다. 이는 코로나 때와 비교했을 때 조정장이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해야 하는데 전제조건은 금리 인하의 본격화, 실질 소득의 증가, 실적이 이익으로 받침되는 성장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추가 금리 인하가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고 실질 소득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의 실적과 이익 성장이 사실상 AI 투자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희망적으로 가정해도 빅테크의 투자가 빚을 내기 시작한 지금이 투자의 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코인 청산과 비투 사상 최대라는 기사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말하다 보니 제가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